네, 오늘은 실험 관찰 26쪽과 29쪽에 배운 내용을 생각구물로 정리해 보기도 하고 또 확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과학책 52쪽부터 53쪽에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먼저 같이 살펴보고 직접 생각구물로 실험 관찰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2쪽, 53쪽을 펴볼까요? 자, 선생님이 좀 더 크게 보여줄게요. 여기 사진을 보니 냉동실에 있는 유리병이 깨졌습니다. 물이 얼어서 뚜껑을 밀어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 유리병은 아예 밑이 깨져서 튀어나갔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번에 영상으로 본 실험이었는데 실험관에 물을 넣고 높이를 표시한 다음에 얼렸더니 높이가 어떻게 변했었나요?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죠? 물에 얼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여기 높이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다시 녹으면 높이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렇게 부피가 줄어드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얼거나 녹는다고 해서 무게는 어떻게 변했었나요? 변하지 않죠. 이렇게 무게가 얼든지 녹든지 무게는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실험 영상에서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으면 부피는 변하지만 무게는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실의 병은 아마도 얼 때 부피가 늘어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깨진 것 같네요. 네,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이 있네요. 52쪽의 아랫부분이에요. 이제 물이 증발할 때와 끓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은 물이 표면에서만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이 노란색이 불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물을 가열했더니 물 속에서도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증발을 나타낸 거고 하나는 끓음을 나타낸 거예요. 네, 이 첫 번째 그림이 증발을 나타낸 거고 두 번째 그림 이건 물을 가열해서 물이 끓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네, 둘이 똑같은 점은 있죠.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속도가 다르더라는 거죠. 속도가 왜 다르냐면 증발은 물이 표면에서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데 끓음은 물 표면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도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물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거죠. 증발의 예는 기억이 나죠? 과일을 말리거나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축축했던 물질이 물이 수증기 상태가 변하는 바람에 건조하게 바싹 마르는 것을 우리가 증발의 예로 알아본 적 있었죠. 그러면 53쪽의 윗부분을 볼까요? 지난주에 했던 실험의 사진이 나오네요. 이건 직접 실험을 했었죠. 노란 색소를 탄 물에 얼음을 넣고 그 얼음물을 담긴 컵을 살펴보았더니 컵 주변에 뭐가 생겼었나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 컵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방울이 노란 액체가 컵 밖으로 새어났다는 게 아니죠. 그랬으면 노란색 물이 맺혀야 될 텐데 맺힌 물은 그냥 투명했었죠. 그리고 물이 밖에서 맺히느라고 무게도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처음과 비교했을 때 컵의 무게가 늘어난 것을 우리가 전자저울의 숫자를 보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건 안에 들어있는 차가운 물이나 주스가 새어나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을 만나서 물방울로 다시 액체인 물로 바뀐 응결의 예였습니다. 이걸 응결이라고 하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에서 다시 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응결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53쪽 밑을 보면 우리 생활에서도 물의 상태가 변하는 예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기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이 만들어 봤던 얼음 과자입니다. 모양 물론 다르겠지만 네, 이 얼음 과자는 물이 얼음이 되는 상태 변화의 예일까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의 예일까요?
네, 이건 물이 얼음이 된 거죠. 달콤한 액체를 얼려서 얼음 과자를 만듭니다. 네, 이건 여러분이 또 지난번 등교한 날 만들어 본 친구들이 많을 텐데 부직포 가습기입니다. 부직포가 물을 흡수해서 증발하면서 즉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집의 건조함을 좀 덜어주는 가습기였죠. 그 외에도 얘들은 많이 있죠. 스키장에서 인공눈 만드는 것도 물을 얼려서 인공눈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 사진도 볼 수 있지만 밑에 식품 건조기로 음식 재료를 말리는 것도 증발의 예이죠. 바로 물이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젠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차례입니다. 과학책 26쪽하고 27쪽의 빈 공간에 2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데 붙임딱지도 활용하면 돼요. 85쪽에 실험 관찰 85쪽에 붙임딱지를 사용해서 붙임딱지도 붙여보고 중요한 단어를 넣어가며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일시정지하고 자, 다시 재생을 한 거죠. 지금 정리 다 해봤다면 선생님과 함께 생각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정리하는 방식은 원래 다양하지만 아마 담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을 담다 보면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한 것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일부러 선생님이 그런데 다 맞는 내용만 보여주면 지루하니까 일부러 틀린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5초 안에 내 것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잘 아니까 보면 딱 보일 거예요. 어디가 틀렸을까? 자, 10, 9,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땡! 자, 어디가 틀렸냐면, 그렇죠.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을 때 부피는 변하지만 무게는 변하지 않죠.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번엔 26쪽의 아랫부분, 물이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 어디가 틀렸을까요? 크게 증발과 끓음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증발과 끓음으로 나눠서 써놓았는데 붙임딱지가 잘못 붙었나? 어디일까요? 네, 좀 시간 더 주겠습니다. 땡! 어디일까요? 찾았나요? 네. 증발할 때만큼 천천히 줄어드는 게 아니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건 똑같아요. 증발이나 끓음이나. 하지만 끓음은 물을 가열했기 때문에 물 표면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도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양도 훨씬 빨리 줄어들죠. 증발할 때만큼 천천히 줄어드는 게 아니죠. 자, 27쪽으로 넘어옵시다. 27쪽에 정리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선생님이 정리한 부분에서 틀린 부분은 어디일까요? 땡! 찾았나요? 수증기가 물이 되는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부분 있었나요? 네,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좀 틀리지 않은 것도 선생님이 넣어봤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정리했죠? 자,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을 만나면 다시 액체인 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응결이라고 하죠. 네,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27쪽의 밑에 상태 변화 예를 선생님 붙임 딱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땡! 네, 붙임딱지를 선생님이 반대로 붙여놨습니다. 네, 물이 얼음이 되는 상태 변화가 바로 얼음 작품 만드는 것이나 스키장에서 눈 만들 때 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음식 찌거나 스팀 다림이나 스팀 청소기를 사용하는 게 바로 물을 수증기로 만들면서 사용하는 예였죠. 네,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제 28쪽, 29쪽은 여러분이 5개의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일시정지 잠깐 하고 풀어보세요. 자, 일시정지를 풀었죠? 이제 문제도 풀었겠네요. 네.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써넣어 보래요. 고칠 때 물을 뭐라 부를까요? 얼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체일 때는 세 글자로 수증기가 되기도 합니다. 수증기죠. 그리고 이처럼 물은 서로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2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보여줬던 냉동실의 그 유리병과 같은 상황이네요. 유리병이 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깨졌을까요? 네,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무게는 그대로지만 부피는 변하죠. 자, 세 번째. 증발과 끓음을 비교했습니다. 옳지 않은 부분에 X표하고 바르게 고쳐봅시다. 그렇죠. 증발과 끓음은 둘 다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끓음이 훨씬 많아서 물이 줄어드는 빠르기도 끓음이 좀 빠르게 일어나죠. 4번. 추운 겨울에 유리창 안쪽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네요.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가 응결이라고 하죠.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을 만나서 다시 물이 되는 것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같은 것은 네, 5번이네요. 우리가 했던 실험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차가운 얼음물이 든 유리컵 바깥쪽에 물방울이 응결해서 맺히는 거죠. 자, 5번째 문제는 긴 글을 읽어보면서 물이 상태 변화가 된 부분, 그 부분에 물이 얼음이 됐는지 다시 물이 기체가 된 건지 아니면 얼음이 물이 됐는지 그 변화 과정까지 써보라고 하였네요. 굉장히 여러 곳이 있었는데 자, 찾아보죠. 말린 명태를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말렸다고 하네요.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된 증발이라고 할 수 있네요. 물이 수증기로 되었다. 자, 읽어보다가 기온이 내려가 명태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네, 얼어붙었대요. 그러면 물이 얼음으로 된 거네요. 반대로 낮이 되면 얼어붙었던 명태가 따스한 햇볕에 녹는다. 그렇죠? 얼음이 물로 된 거네요, 다시. 여기는 같은 말이네요. 이렇게 얼었다, 녹는. 위랑 똑같은 말이네요. 2번 나왔네. 물이 얼음 되고 얼음이 다시 물로 되고. 이렇게 서너 달 동안 명태의 물기가 점점 마르면 그렇죠. 물이 수증기로 되었다. 자, 여기까지 해보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2단원 과학 수행평가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등교해서. 이제 수요일에 등교하면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고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 다음 날에 2단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배운 내용이 다 정리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과학책과 실험 관찰을 살펴보면서 모르는 내용이 없나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등교해서 한번 시험 시간에 실력 발휘를 해보죠.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